송전시장이 호황이 3, 4년 됐다면 대전시장 호황은 송전시장이 호황이 되고 난 다음에 3, 4년 뒤에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5년 지금이 바로 그 초입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주제를 뭐라고 했죠? 놓치면 후회할 40조 시장이 열린다. 돈 냄새가 나는 섹터 탑 1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이게 여러분들이 딱 들으시면은 아니 이거라고? 이거 지금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생각할 수 있는 섹터인데요. 그게 바로 어디냐? 여기 적어놨다시피 전력입니다. 전력 섹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전력주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전력주 차트를 보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다들 아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주가가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이것도 보시면은 뭐 2023년, 2024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죠. 뭐 무려 지금 122만 원까지 갔죠. 그다음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산일전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거의 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 못해 대기권을 지금 뚫고 나간 상황인데요. 이러니 이제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무섭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고 이거 지금 꼭지가 아니냐 얘기하실 겁니다. 이제 와서 타는 건 그냥 설거지 당하는 거라고 공포심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찍 이거를 타신 분들이라면은 아 이건 내 인생을 바꾼 주식이었다, 주식들이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걸 못 타신 분들은 이제 거품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아주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진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 봐야 되는 건데요. 뭐 이 세 종목이 앞으로 무조건 폭등한다, 앞으로 더 폭등한다 아니라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생각해보냐, 이 상승이 과연 끝난 것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 세 종목뿐만 아니라 이 많이 있는 전력 섹터 하위 종목들 전부까지 생각해봤을 때 이 상승이, 이 모멘텀이 끝난 것일까. 주가 차트만 보면은 이제 정상에 다 온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력주들이 왜 올랐는지 그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기를 미친 듯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낡아 빠진 이 전력망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최소 이게 10년짜리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전력주를 보면서 만약에 나는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두려움의 본질은 이 전력주를 단순히 이제 테마주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과거에 메타버스 테마 뭐가 있었나요? 덱스터. 자, 덱스터라는 종목 보시면은 2021년도에 이렇게 쫙 한 차례 올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쭉 떨어지게 되었죠. 이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테마가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을 까는 이 인프라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보면은 단기 조정이 분명히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만약에 중간에 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력주가? 그건 이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 중에 하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벌벌 떨면서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이제 거품이었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 이때를 싸게 살 기회로 생각해서 볼 것이냐, 줍줍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아마 오늘 방송으로 이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단기 조정에서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PPT도 이쁘게 만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만들었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PPT도 AI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넣고 이제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AI가 이렇게 한 번에 딱 만들어 준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다고? 과거에선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제가 찍기 위해서 PPT를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PPT를 틀고 거기다가 글을 적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고 모든 걸 다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 달라니까 제가 글을 적고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확실히 높아지는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AI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럼 AI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멈추지 않고 폭증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좀 생활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력 수요는 멈추지 않고 폭증하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섹터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주가 계속 강한 이유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주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바로 스토리로 증명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때가 보통 테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LNG 사업이 미국과 이제 진행이 되어서 알래스카 LNG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를 것이다. 숫자는 없고 그냥 오를 것이라는 이제 스토리가 있죠. 당장의 실적은 없고 오를 것이라는 스토리. 이게 바로 이제 테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 단계가 있죠. 이 숫자로 증명하는 단계는 실적이 계속 찍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적이 계속 그냥 플러스만 찍히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재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종목이 뭐가 있었습니까? 숫자로 증명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어때요? EPS, 매출액, ROE, 영업이익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분기 단위라서 이렇게 일어나온 거고 연 단위로 한번 볼까요? 연 단위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이제 증명하는 것이라 보면 되고 이렇게 숫자로 증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멈추지 않고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도 기업 가치를 전망을 계속 높이면서 종목들이 멈추지 않고 오르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삼양식품 또 마찬가지로 숫자로 증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플러스가 나오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멈추지 않고 올라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얘도 전력주죠. 숫자로 계속 증명하잖아요. 숫자로 계속 증명하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숫자로 우리가 증명하는 기업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전력주가 그냥 단순히 테마로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끝이야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향후에 단기 조정이 올 때라든지 그럴 때라든지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숫자가 찍히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이 숫자가 계속 찍히는 기업들은 얘가 왜 계속까지 하다가 이제 100만 원을 찍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파마리서치도 보시면은 어때요? 얘는 뷰티 쪽이죠. 숫자를 계속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깡패예요, 여러분들. 주가에는 숫자가 깡패입니다. 그래서 나의 두려움보다 숫자가 찍히는가만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에서는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변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승합을 합니다.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변전소에서 이 전기의 힘을 아주 높게 올려요. 전기의 힘을 높여요. 이렇게 해야 이제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손실이 적어요. 그 다음 송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높은 전압의 전기를 이제 송전탑에 걸린 이제 굵은 전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나 산업 단지로 이제 멀리 보내요. 이때 이제 멀리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또 변전 단계가 있는데 이제는 전압을 낮춰요. 이 도시 근처에 있는 이 변전소에서 이 높은 전압의 전기를 이제 공장이나 뭐 데이터 센터나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게 사용 가능하도록 전압을 낮춰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전 단계가 있어요. 전봇대나 땅속에 묻힌 전선을 통해서 이 낮아진 전기를 각 가정이나 뭐 건물,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 나눠서 보냅니다. 이때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이 작은 변압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전압을 낮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변전, 송전, 또 변전, 배전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지금 변압기가 중요한 설비이죠. 과거부터 계속 그랬고 이제 변압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변압기가 지금 계속 난립니다. 난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적어놨지만 변압기의 수요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다들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난리니까 지금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는 계속 안 만들 수가 없는 게 AI는 생산성을 높여줘요.
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보면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 누가 패권 국가가 되느냐. 이거에도 굉장히 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면은 과거에 이제 할 수 없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할 일을 이제는 한 사람이 이제 20사람의 몫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0사람의 몫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패권 국가가 아니라더라도 이제 후발 국가인 것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이 또 AI 생산성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럼 미국은 또 질세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또 둘이 AI 가지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누가 기술력이 세다, 누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광산의 곡괭이 어디다? 광산의 곡괭이는 바로 전력이다. 전력 데이터 센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발전소를 그럼 만드는 게 또 쉽냐? 최근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보면은 신재생이죠. 재생에너지 좋긴 한데 보면 해 안 뜨고 바람 안 불면 땡이잖아요. AI 이 패권 시대에서 AI가 패권을 결정한 시대에서 24시간 365일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태양광과 풍력 살짝 좀 불안하겠죠. 날씨 좋으면 전기 드림, 날씨 안 좋으면 전기 못 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다시 원전도 보고 천연가스에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적거나 없는 이쪽에 다시 가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도 전력 공급을 쓸 때 좀 안전적인 에너지원이다 해서 원전과 천연가스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이제 원전을 크게 밀고 있죠. 천연가스랑. 그래서 트럼프 시대주로서 원전, 천연가스, LNG가 계속 뜨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지금 미국 전력 시장은 뭐냐? 넘쳐나는 수요가 있고 낡아 빠진 공급망이란 이제 극심한 불균형 상태에서 마치 물은 댐에서 이제 넘치는데 그걸 내보낼 파이프는 바늘 구멍만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늘 구멍을 넓히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바로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섹터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제 변화기도 계속 강했죠. 계속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곳인데 이 전력 내에서도 세부적인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이쪽에 좀 더 앞으로 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앞으로 이쪽에 좀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PPT를 한번 볼게요. LS증권 리포트에 나온 건데 초고압 송전 시장, 이 초호황이 지금 지속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중저압 배전 시장이 호황이 강도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아까 제가 송전은 뭐라 했습니까? 송전은 전기를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받고 이제 배전을 가기 전 단계에서 이제 전기를 이제 멀리 보내야 됩니다. 멀리 보내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초고압 송전 시장은 계속 초호황을 해왔는데 이제는 배전 시장 보세요. 중저압 배전 시장이 호황 강도가 강화가 되다가 이제 초호황 사이클에 지금 진입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저압 배전 시장이 25년 들어서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투자발 초호황 사이클 진입 시그널이 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 발전소나 뭐 송전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 되지만 이 업그레이드가 계속 지금 돼 왔습니다. ING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집중하는 게 어디냐? 바로 배전입니다, 여러분들. 배전. 이 중저압 배전을 현재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고압 송전이 호황이 이제 지속이 됐고, 그럼 이 멀리서 이제 온 전기를 제대로 또 잘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배전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치면은 대동맥을 통해서 온 피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주는 이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배전망에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이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이제 배전 변압기, 배전방 같은 관련 제품들이 함께 쓰이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송전 시장이 호황이 이제 3, 4년 됐다면 이제 배전 시장 호황은 송전 시장이 호황이 되고 난 다음에 3, 4년 뒤에 이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5년
2025년 지금이 바로 그 초입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월클 멤버십에서 이렇게 일정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 2주 전부터 계속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8월에 뭔 일이 있냐면은 한국전력이 첫 장기 배전망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보시면은 이건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중저압 배전으로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트렌드가 가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배전망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이제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게 8월 내에서 나타날 일정이에요. 제가 코멘트로 뭘 달아놨냐면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초고압 상태로 송전이라는 전용 고속도로를 타고 온다. 근데 송전이 전력 고속도로라면 배전은 우리 집 앞까지 연결되는 실핏줄이자 골목길이다. 근데 AI 수요로 인해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전력망이 불안해지자 이 골목길을 갈아엎자는 겁니다. 국내 배전 1위 업체는 LS 일렉트릭이라고 제가 또 적어놨고요. 자, 한번 기사도 한번 봐볼게요. 자, 한국전력이 15년간 40조 원을 쏟아붓는 배전망 장기 투자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한다. 이게 7월에 나온 기사이고요. 이제 8월이죠. 이제 8월 안에 이게 발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전망은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산업 현장으로 전달하는 전력 공급의 마지막 단계다. AI 확산과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전망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 초고압 변압기에 이어 전력 설비 업계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르면 다음 달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첫 장기 배전망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한전 관계자는 장기 배전 계획 중 7월 중 이사회 승인과 8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분산에너지법은 배전 사업자가 분산 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올해에는 2028년까지 5년간 배전망 증설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15년간 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 규모가 40조에서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송변전망에 73조의 투자를 예상했는데 배전망 투자 역시 이에 비례해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최소 40조 이상의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업계는 공사비 상승으로 향후 투자비가 5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번 5개년 배전망 계획에만 수조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자, 여러분들 좀 느껴지십니까? 현재 이제 배전에 대해서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지금 잡혀지고 있다는 거. 우리 한전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투자 계획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쪽에 이제 투자 방향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투자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규모 배전망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 사용 자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 확산으로 고성능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급증하면서 더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필요해졌다. 기존과 달리 전기를 생산지 가까이에서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송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수급 불균형과 전기요금 격차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재생에너지 설비 중 40MW 이하 규모는 송전망이 아닌 22.9kV 배전망에 연결돼 전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 이 정도 규모는 배전망에 연결돼서 전기를 보낸다고 하고 이런 설비가 늘수록 배전망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정책이 신재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죠. 상대적으로 부정적. 원전이나 천연가스에 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죠, 지금. 신재생에 대해서 친화적이죠. 신재생 정책을 밀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유지보수 개념이고 수출 정도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는 지산지소 방식이 확대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태양광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처럼 직류 전기를 쓰는 장치가 늘고 대규모 DC 전력을 쓰는 직류 전력을 쓰는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배전망을 직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도 그렇고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AI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이 폭증한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배전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기사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일정이 이거예요.
8월 안에 한국전력이 장기 배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력주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도 잘 가고 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 어제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하는데 글로벌 이제 배전 인프라가 이제 확대가 되는데 국내 배전 최강자 같은 경우에서 어디냐? LS 일렉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폭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데이터 센터 배전 시장 점유율이 LS 일렉트릭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 같은 경우에서도 엑스타컨.ai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죠. 여기에도 LS 일렉트릭이 이제 배전 관련돼 가지고 또 수주를 또 이끌어냈죠. 그래서 한국 기업에서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배전과 연관성이 좀 깊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에서는 이제는 배전이 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동영상이 이제 1년 전에 나온 동영상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더욱더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하나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25년 1분기는 실적의 이 부진은 과도기적 숨고르기일 뿐 올해 실적은 강한 상저하고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은 상반기에는 약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은 1분기까지는 배전 제품 국내 매출 2월 영향 등으로 부진하나 글로벌 빅테크 향 올해 납기 조건의 대형 배전반 수주 관련 매출이 2분기에서 4분기에 집중 반영되며 2분기에 강한 반등 후 4분기까지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강한 상저하고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양 배전 제품 대형 수주가 지금 스타트가 됐다. 이젠 배전 타이밍 그 방향성을 주목하자는 내용인데 미국 빅테크 X사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X닷컴 AI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데이터 센터용 배전 제품 1.74억 불을 수주를 했다고 하죠. 블라블라 내용이 있고 이 내일을 추산하는데 모두 올해 내 납품 매출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추가 진행 중이라 올해 납품 레퍼런스 바탕으로 내년 이후에도 후속 수주 가능성이 충분하고 만약에 X닷컴 AI의 납품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연계된 대형 전기차 업체나 더 큰 빅테크나 이런 수주 가능성도 이제 열리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사, G사, M사 등 4대 빅테크 중 3곳과도 배전반, 고압 배전기기 등 배전 제품 납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이 이제 빅테크와 배전 쪽에서 연동이 좀 되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한국 기업을 좀 좋아하냐 봤을 때 방산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도 좋고 이 납기를 잘 맞춰주고 또 AS도 빠릿빠릿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 제조업 쪽에서 이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인력 인프라가 그리 또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LX 일렉트릭이 현재 수주를 진행하고 있고 X사와 이제 수주를 진행했고 배전이란 곳에서 등등 이제 수주가 확대될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인력 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한국을 계속 수요할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숙련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숙련된 노동자 부족을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을 증설해도 이를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서 계획된 물량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나 관세 정책은 인력난을 좀 더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등에서 조달하는 부품 가격을 상승시켜서 전력기기 가격 인상을 또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이제 인력, 숙련공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LX 일렉트릭도 계속 우리가 주가가 높아 보이지만 체크는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냥 시장 악화 영향으로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또 생긴다면 얘는 배전 시대가 오는 만큼 데이터 센터 AI 수요도 폭증하는 만큼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그럴 때는 또 줍줍을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다 나는 돌파 성향이다 하신 분들은 이런 돌파 타이밍에서도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또 이런 아이디어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LS 일렉트릭이 가면은 그 하위 종목들인 LS 에코에너지나 사업적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또는 있더라도
LS 그룹이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준이 이제 뜨게 된다면 LS 에코 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또 뭐 LS 이런 것들이 다시금 또 회복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LS 그룹 쪽은 우리가 LS 일렉트릭의 이 배전의 시대를 필두로 체크는 계속 해봐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거는 뭐 과열 수준으로 좀 많이 올랐죠. 오늘 산일전기가 좀 빠지긴 했죠. 얘는 이제 변압기가 좀 잘 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최근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LS 쪽으로도 우리가 전력 내에서도 이제 배전의 시대가 계속 다가온다면,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에서도 배전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쪽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꾸는 건 AI도 중요하겠지만 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면은, 첫째로 AI 때문에 시작된 이 전력 수요 폭증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할 거대한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계속 ING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